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텍스 컨설턴트 세무법인 다솔 김금호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절세의 길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차명재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의신탁, 남의 이름으로 무슨 재산을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등기 등을 요하는 권리행사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의제해서, 의제는 한번 그렇게 보면 끝입니다. 실소유자한테 증여세를 매기겠다 하는 거예요. 네. 자, 증여 추정은 나중에 그걸 뒤엎을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있으면 번복이 된다고 그랬죠. 의제는 한번 그렇게 보면 그게 끝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부동산을 제외한다. 등기 요하는 재산에서 부동산을 제외하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뭐 등기 등록이니까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게 있죠. 주로 주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로 주식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을 왜 빼놨을까요? 네. 부동산은 소위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해놓으면 15%에서 30%까지 과징금을 매겨요. 그런데 30% 과징금 매기면서 여기서 또 30%, 50% 증여세를 매기면 이중처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제외해 놓은 것입니다. 또 법원에서도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해놨는데 명의자가 그걸 처분하거나 권리행사를 했을 때 내 재산을 그 명의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팔아먹었습니다. 이거 구제해 주세요. 법원에서 구제를 안 해줍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내 재산은 내 이름으로 하자.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남의 이름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내 이름으로 지금 가져와야 되겠다. 그것을 명의신탁 해지라고 얘기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이게 중요하죠.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옛날에 남의 이름으로 해놨는데, 친구 이름으로 해놨는데, 직원 이름으로 해놨는데 어떤 것들이 주로 주식들이 그런 문제.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왜? 그 당시에는 회사 규모가 적었어요. 자본금 5천만 원이었고 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 3%, 5% 뭐 이렇게 해줘도 그 금액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런데 지금 회사 규모가 커져서 주식가액을 평가를 했더니 5% 지분이 주식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나 5억이나 10억이나 이렇게 된다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가져옵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죠. 네. 부득이 명의신탁을 해놨지만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반론을 해야 되겠죠. 말로만 해서 됩니까? 뭔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 상법에는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려면 발기인이 7인 이상이 모여서 야, 우리 회사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설립을 할 때. 그런데 7인을 만들려고 보니까 실제 자본금 5천만 원은 내가 다 내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옆에 친구 또 가족 그러다가 또 직원 이렇게 해놨어요. 부득이. 그런 경우에는 사유가 되는 거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습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뭐 부득이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세금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부득이 어떤 뭐 비율 뭐 이런 비율을 주주 비율 구성 비율을 맞추다 보니 무슨 자본 관련 법률에 의해서 뭐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거 입증이 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 명의신탁이 부득이 돼 있으면 명의신탁 해지를 해야 되겠죠. 다시 내 이름으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일단 증여세 부담액을 검토를 해보죠.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10년 전에 8년 전에 명의신탁을 했는데 지금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우리가 입증을 못할 경우를 가정하는 거죠. 세금이 1,000만 원이냐 1억이냐 10억이냐 이런 것을 살펴보자.
그 다음에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다툴 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봐야 되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느냐? 네.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명의 신탁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그 당시에 자본금 5천만 원 납입을 했는데 5천만 원이 내 통장에서 나와서 바로 자본금 납입 계좌로 들어갔다. 이런 사실 같은 거. 이런 걸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놓으면 좋지만 8년 전에 10년 전에 이 자본금 납입 사실 이런 게 참 입증하기가 힘들죠. 예,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명의 신탁 사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입증이 된다면 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이 됩니다. 물론 가산세는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명의 신탁 시점은 아주 옛날이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회사 규모도 작을 때였잖아요. 회사 자산도 작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세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산세가 미납가산세가 있고 무신고 가산세가 있더라도 세금 부담이 적을 수가 있겠다. 또 명의 신탁 시점이 15년이 넘었다. 그러면 조세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가 돼서 세금을 못 매기는 겁니다. 아예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 신탁 시점을 살펴봐야 된다. 예, 부담세금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차명재산 명의 신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